소셜시큐리티 연금 수령액이 2023년에 10% 이상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코로나19에서 회복된 뒤 다시 감염될 경우 사망 위험이 2배나 증가한다는 충격적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명문사립대학 동문 자녀들에게 입학사정에서 혜택을 주는 레거시 입학제도의 운영이 어퍼머티브 액션 위헌 여부 판결에 달렸다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미국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수요가 감소한 것으로 조사돼 다음 주 금리가 최소 0.75%포인트 이상 인상되는 것이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이상은 TKC 뉴스데스크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코비드-19 백신은 이제 어린 뉴욕 시민들 생후 6개월부터를 위해 강한 보호력을 제공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가족 전원을 코비드-19으로부터 더 잘 보호할 수 있습니다. 코비드-19 백신에 대해 소아과 의사분께 얘기하십시오. 자세한 정보는 nyc.gov/백신파인더 또는 877-829-4692로 전화 주십시오. 퍼시픽 시리뱅크에서 PCB뱅크로 새로운 이름,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변화의 시작이 될 PCB뱅크 제공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4일 목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소셜시큐리티 연금 수령액이 2023년에 10% 이상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9.1%로 13일 발표된 가운데 무당파적 단체 시니어 시리즌스 리그는 생활비 조정률에 맞춰 내년 소셜시큐리티 연금 수령액이 10.5% 인상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럼 연금 수혜자들은 지금보다 매달 175달러 10센트가 오른 월 평균 1,668달러를 받게 됩니다. 이 단체는 불과 2달 전만 하더라도 소셜시큐리티 연금 수령액이 내년에 8.6% 오를 것으로 관측했는데 이번에 인상폭을 더 높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또한 정해진 수치는 아닙니다. 소셜시큐리티국은 3분기 데이터를 바탕으로 생계비 지수의 상승에 따른 임금 인상을 작성하는 만큼 향후 몇 개월에 걸쳐 나오는 수치가 내년 연금 수령액을 결정하는 데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코로나19에서 회복된 뒤 다시 감염될 경우 사망 위험이 2배나 증가한다는 충격적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세인트루이스대 연구팀은 코로나19에 한 번 걸렸던 사람보다 2번 이상 감염된 사람들이 마지막 감염 뒤 6개월 이내에 사망할 위험이 2배 이상 높고 입원할 위험도 3배 이상 높다고 밝혔습니다. 또 2번 이상 감염자는 폐와 심장 문제, 피로, 소화와 신장질환, 당뇨병, 신경질환의 위험이 높아졌고 흉통, 비정상적 심장박동, 심장마비, 심부전, 혈전 등의 질병이 늘었습니다. 이 연구팀은 제한군인 의료 시스템에 등록된 560만 명 중 1회 감염된 25만 명과 2회 이상 감염된 3만 8천 명의 의료 기록을 분석해서 이 같은 결론을 얻은 것입니다. 명문사립대학 동문 자녀들에게 입학 사정에서 혜택을 주는 레거시 입학제도의 운영이 어퍼머티브 액션 위헌 여부 판결에 달렸다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13일 뉴욕타임즈는 소수계 대입 우대 정책인 어퍼머티브 액션이 아시안 학생들을 차별한다며 제기된 소송과 관련해 연방대법원이 위헌 판결을 내릴 경우 레거시 입학 제도 또한 명분을 잃게 되는 셈이라고 전했습니다. 대법원이 어퍼머티브 액션을 통해 각 대학이 입시 과정에서 객관화된 시험 점수만 아니라 인종, 가정환경, 소득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성적이 우수한 아시안 학생들이 차별을 받고 있다는 판결을 내릴 경우 지원자의 부모 중에 한 명이 동문이라는 이유로 입학 사정에서 혜택을 주는 레거시 입학 제도 또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연방대법원은 오는 10월 어퍼머티브 액션에 대한 심리를 시작해 2023년 6월경 최종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수요가 감소한 것으로 조사돼 다음 주 금리가 최소 0.75%포인트 이상 인상되는 것이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연준이 어제 공개한 경기 동향 보고서 베이지북에 따르면 12개 관할 지역 중 5개 지역에서 이미 경기 침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모든 지역에서 물가가 큰 폭으로 오르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연준은 기업들이 계속해서 원가 상승을 빠르게 고객들에게 전가하고 있으며 특히 여행 등 접객업 쪽은 소비자 반발 없이 큰 폭으로 가격을 올렸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노동시장에서 인력 부족이 계속되고 있지만 최근 제조업과 건설업을 중심으로 구인 수요가 완화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의 상승폭이 최근 둔화되고 있지만 기록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 같은 물가 상승 탓에 근로자들은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고 기업들도 이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제 6월 소비자 물가가 41년 만에 최고의 상승폭을 기록한 데 이어서 연준도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 가능성을 언급, 다음 주 금리 대폭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9.1%를 기록하면서 연준이 다음 달 금리 인상 때 0.75%포인트가 아닌 1%포인트를 인상할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과 블룸버그 통신은 연준이 오는 26일과 27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1%포인트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크게 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노무라 증권은 연준이 자신들에 대한 신뢰도를 강화하기 위해 금리 인상 속도를 높여서 대응할 것이라며 1%포인트 인상을 예상하고 시리그룹도 7월 회의에서 1% 인상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도 7월에 기준금리를 1%포인트 인상할 확률을 78%로 추정, 0.75%포인트 인상 확률 22%보다 3배 이상 높았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지난달 0.75포인트 인상 뒤 7월에 0.5%포인트 또는 0.75%포인트 인상을 고려할 것이라고 주장해 이번 달 0.75%포인트 인상이 기정사실화됐지만 물가 상승률이 41년 만에 최고를 기록하면서 순식간에 1%포인트 인상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뉴욕 메트로폴리탄 지역 물가 상승률은 1년 전보다 6.7% 증가에 그쳐 미 전역 9.1%보다 낮은 것은 물론 주요 도시 중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방노동통계국은 뉴욕, 뉴악, 저지시리 지역의 지난 6월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6월보다 6.7%, 5월보다 1.4%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국 23개 대도시 권역 중 가장 낮은 상승률이지만 뒤집어 보면 뉴욕 지역은 앞으로 더 가파른 상승세를 기록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뉴욕의 샌프란시스코, 오클랜드 지역이 6.8%로 두 번째로 물가 상승률이 낮았고 세인트루이스가 8.4% 등의 순이었습니다. 또 로스앤젤레스, 롱비치, 애너하임 지역이 8.6%, 필라델피아, 캠튼, 월밍턴 지역이 8.8%를 기록하는 등 미국의 대표적 대도시가 비교적 물가 상승률이 낮았고 이는 이들 지역의 물류 공급이 다른 지역보다 원활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반면 알래스카 도심 지역이 12.4%로 물가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 아리조나주 피닉스 지역이 12.3%, 조지아주 아틀란타 지역이 11.5%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맨하탄 지역 평균 렌트비가 사상 처음으로 5,000달러를 돌파했고 퀸즈는 3,3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체 더글라스 엘리만은 지난달 맨하탄 지역 평균 렌트비가 5,058달러로 사상 처음으로 5,000달러를 돌파했으며 연평균 렌트비가 6만 1,000달러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5월 4,975달러보다 1.7% 오른 것이지만 1년 전인 지난해 6월 3,922달러보다는 무려 29% 폭등한 것입니다. 또 지난달 맨하탄 렌트 중간값은 4,000달러로 1년 전 3,195달러보다 25.2% 상승했습니다. 아스토리아 등을 포함한 북서부 퀸즈 지역의 지난달 평균 렌트비도 무려 3,352달러로 1년 전 2,913달러보다 15.1% 급등했습니다.
또 퀸즈 지역의 렌트 중간값도 3,002달러로 1년 전보다 11.2% 올랐습니다. 한편 지난달 맨하탄 렌트 매물은 6,433건으로 지난 5월 5,776건보다 11.4% 증가했으나 1년 전 11,853건보다는 무려 46%나 급감한 것입니다. 또 지난달 맨하탄 매물 중 가장 렌트가 비싼 콘도는 억만장자의 콘도 중의 하나인 원 57의 6,240 스퀘어피트 콘도로 월 렌트비가 15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원 달러 환율이 무려 1,324원으로 치솟은 가운데 달러화가 초강세를 보이면서 유로의 가치가 약 20년 만에 1달러 이하로 추락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한국 시간 14일 오후 9시 현재 1,324원을 기록, 하루 전 1,305원보다 무려 19원이 폭등했습니다. 또 어제 달러 대비 유로화 환율은 장중 0.998달러로 지난 2002년 12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이는 유럽의 경기 침체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유럽이 러시아와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러시아가 유럽행 천연가스 공급량을 줄이면서 에너지 위기를 맞은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유럽 중앙은행이 물가 급등에도 불구하고 미국만큼 금리 인상의 속도를 내지 않으면서 미국 금리가 유럽 금리를 앞서면서 유럽의 돈도 미국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커졌고 달러화가 안전 자산이라는 심리가 확산되기 때문입니다. 유럽 중앙은행은 지난달까지 기준금리를 0%로 동결했으며 이달 11년 만에 처음으로 0.25%포인트를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인상폭이 너무 작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550명의 미국 여성들이 차량 공유업체 우버를 이용하면서 기사들에게 성폭력 피해를 봤다며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을 맡은 로펌 슬레이터 슐먼은 13일 낸 보도 자료를 통해서 원고들이 우버를 이용하다 납치, 성적 학대, 성폭행, 위장 감금, 스토킹, 괴롭힘 등을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버가 이르면 2014년부터 운전사들이 여성 승객을 대상으로 저지르는 성범죄가 계속된다는 사실을 인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로펌은 소장에서 최근 몇 년간 우버가 이러한 성폭력의 위기를 인정해왔지만 실제 반응은 더디고 불충분했으며 끔찍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버가 승객 보호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훨씬 많다며 폭력 방지를 위해 카메라를 추가하고 운전사에 더 강력한 신원 조회를 하고 목적지로 가는 길 도중에 멈춰 있을 때 경고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버가 운전사의 성범죄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예방하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난달 미국 신차 평균 가격이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신차와 중고차 매매 전문업체인 켈리 블루북은 지난달 신차 평균 거래 가격이 48,043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48,000달러를 넘는 것도 사상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5월보다 1.9%인 895달러 상승한 것이며 1년 전과 비교하면 12.7%, 5,410달러 오른 것입니다. 세부적으로는 럭셔리 신차 평균 가격은 66,476달러, 일반 신차 평균 가격은 43,942달러, 전기차는 평균 56,997달러로 전기차가 럭셔리차 평균 가격을 넘어섰습니다. 브랜드별로는 혼다나 기아, 벤츠 등의 차량이 권장 소매가보다 6.5%에서 8.7% 비싸게 판매된 것으로 집계됐으며 링컨이나 램, 뷰익 등 미국 자동차 회사의 차량은 권장 소매가보다 1% 낮게 거래됐습니다. 미국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1년 전보다 9% 정도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가를 잡겠다고 미국 당국이 그동안 금리를 많이 올렸지만 예상했던 것보다도 물가가 더 많이 뛴 것입니다. 뉴욕에서 김종원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마트 입구에 전시된 할인 판매 과자들. 대형 포장 새우깡 한 봉지가 할인을 했는데도 8.99달러, 우리 돈 12,000원입니다. 지난 4월만 해도 6.99달러였는데 과자 한 봉지가 3개월 사이 2달러나 오른 것으로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얼마나 가파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물가가 심상치 않게 오르기 시작하던 약 1년 전 이곳 스테이크집도 메뉴 가격을 $2 정도씩 올렸다고 해서 제가 이곳에 찾아와서 뉴스를 전해드렸었는데요. 이 치솟는 물가에 최근 스테이크 가격을 한 $3 정도 더 올렸습니다. 비교적 고기값이 싸다는 미국이지만 불과 1년 사이에 이 스테이크 가격이 13% 정도 오른 겁니다. 미국의 6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1년 전보다 9.1%나 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981년 이후 최대치라던 지난달에 8.6%보다도 더 올랐을 뿐 아니라 시장의 예측치 8.8%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물가 오름세는 점점 가팔라져 한 달 전보다는 1.3%나 올랐습니다. 에너지 가격이 1년 전보다 42%나 오른 가운데 식품 가격마저 12% 넘게 오르면서 서민 경제에 직격탄을 날리고 있습니다. Actually, we can see 20% difference, 10, 30%. Would you have bought more products if it was cheaper than now? Absolutely, yeah. Yeah, I would definitely buy a lot of stuff if it was cheaper. Yeah. 중간 선거를 앞둔 바이든 대통령은 통계치에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이번 발표엔 최근 가격이 다소 하락한 휘발유 가격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한물 간 조사 결과라고 반박한 겁니다. That these numbers do not fully reflect the recent drop in gas prices. Average national gas prices have fallen every day for nearly 30 days. 최근 3개월 동안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핵심 물가 지수도 8%의 높은 상승세를 보이면서 전반적인 물가 상승세가 곧 잡힐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이상으로 7월 14일 목요일 TKC 뉴스데스크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